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정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뒤 매일 평일을 열며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역시도 헌재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으로 인해 선고 시점이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탄핵 심판의 향방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해킹 피해가 다시 급증하며 국제사회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조단위 범죄자금 유통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 취약 부문과 고위험 기관을 집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어서면서 금융보안과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6,624달러를 기록하며 일본과 대만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과 2월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부진했지만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과 SOC 투자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 사업 경쟁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노동조합은 대량 해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 여부와 노조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과 함께 노조는 대의원 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지역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가운데 빠르면 다음 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연휴 기간에도 기록을 검토하며 연일 평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역시도 선고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 요청으로 인해 늦어지는 것인데 헌재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 기록을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는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군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탄핵 심판 각하를 주장하는 보충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심판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임명 여부입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변론갱신 절차가 필요해 선고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연기될 수도 있으나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이유로 기존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렸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금요일인 14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탄핵 심판의 향방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조단위 범죄자금 유통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 취약 부문과 고위험 기관을 집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어서면서 금융보안과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5일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자금세탁방지 취약업건과 고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관세청,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FIU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과 함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가상계좌와 간편 송금을 이용한 신종 자금세탁수법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성장폭이 크지 않지만 36,624달러를 기록하며 일본과 대만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전년보다 1.2% 증가했지만 여전히 3만 6천 달러대에 머물렀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를 차지했지만 일본과 대만보다는 높았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질 국민 총생산 성장률은 2%로 집계됐고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산업 소식입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사업 경쟁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노동조합은 대량 해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사업성과 경쟁력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임직원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 절차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며 정상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MBK 파트너스의 경영책임 논란과 관련해 인수를 위해 일으킨 차입금은 2조 7천억 원이며 인수 이후 단 한 차례도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점포 매각과 직원 감축 논란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며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번 사태는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무책임한 경영이 초래한 결과라며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수천 명의 직영 직원이 감축된 상황에서 회생 절차를 빌미로 추가 감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체적인 회생 계획과 노동자 보호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노조는 대의원 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는 향후 구조조정 여부와 노조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등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의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4주째 상승을 이어갔고 주요 상급지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월과 2월 거래량보다 많은 3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회의를 열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우려되는 국제적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지역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는 서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선호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일부 지역에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며 이 지역들의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진 반면 수도권 외곽 지역에는 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25만 2천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총력을 기울일 계획인 가운데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